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06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너무 좋은 영화여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썬댄스 영화제에서도 각본상과 감객상,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인 스테이션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테이션 에이전트 무슨 뜻일까요? 역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역장 아닌가요? 역장? 아, 역장이라는 뜻? 역시 언니. 역무원! 네, 오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배우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낯익으셔. 네, 안녕하세요. 낯익으신 저는 이제 저번에 범죄도시 3 영화 소개할 때 나왔던 배우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원래 범죄도시 시리즈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 범죄도시 4 연결해서 나와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그런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입고 왔는데. 살짝 기분이 좀 별로셨나요? 아니, 이제. 뭐 저 보내려고요? 네, 이 영화는 2006년 영화로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영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많은 영화제를 휩쓴 영화고요. 그리고 3명의 약간 좀 힘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우정을 나누게 되는 영화다.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주영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제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영화에 이제 뭐 잔잔하면서 뭐 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경 이런 건 되게 이뻤어가지고 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다 이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온 이제 핀 역할이 이제 네. 피터 딩클리치, 이제 그분에 대한 거를 조금 알아봤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왜 배우를 하게 됐고 뭐 어린 시절부터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영화가 곱씹어지면서 더 이입되셨나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시 보고 싶어졌었어요. 왜냐면 영화 자체도 실제로도 그 시나리오 같은 것도 봤을 때 피터 딩클리치 그분도 이거는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영화를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안 믿기겠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게 많았어요. 제일 첫 번째는 약간 인종차별? 제가 인종차별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종이 달라도 뭔가 차별하는 경우가 있고 레이시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도 조금 우리가 놀리거나 맞아. 차별하는 그쵸.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외소증으로 어릴 때 조금 이제 차별을 받았다면은, 저는 사실은 그런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냥 다 그냥 인터넷 얘기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실제로 외국에서 한 2년 정도 지낼 때 동양인을 무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거 되게 좀 놀랬던 거.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저는 한국 이름이 이주영이고 네. 영어 이름이 알렉스인데 홍콩,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이렇게 있었거든요. 우와. 숙소 룸메이트 애들이 전부 다 서양 애들이었는데 진짜 놀랬던 게 대다수 애들이 저한테 야, 너는 한국인이니까 이름이 유진이란 이름이 많으니까 넌 이제부터 유진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종차별이거든요. 동양인 그쵸. 비하거든요. 난 그래서 알렉스인데. 그래서 나 아니다. 난 알렉스다. 그리고 한국 이름 주영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넌 유진이야. 그러더니 나를 계속 유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유진초이 갑자기 생각났어. 유진초이. 유진초이도 그런 건가? 아니, 그 이름. 여기서? 근데 나는 유진이라는 영어 쓰는 친구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동양인 비하 중에 하나가 얘가 동양인이라 해서 한국에 있을 법한 이름이니까 너는 그 이름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동양인 비하예요. 그다음에 캐나다인은 좀 대놓고 동양인을 좀 무시했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이 뭐 예를 들면 똑같이 같은 숙소에서 똑같은 콜타임에 내려오라고 했는데 똑같이 가니까 같은 숙소에서 다 같이 나가서 내가 맨 마지막에 또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람을 되게 투명인같이 취급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탔는데 그 캐나다인 애가 엘리베이터를 계속 열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맨 마지막인데. 그래서 그냥 속으로 뭐지? 이러고 서 있는데 갑자기 날 보더니 너 내려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 혈기왕성하자 속으로 나가려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는 이제 쳐다보고는 뭐 문제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하더니 다시 닫히면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좀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이거 모델 생활하실 때 그치, 이제 있잖아요. 모델 일 다 할 때. 모델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조금 비일비재했던 거, 그런 서양인들 사이에서. 지금은 아무도 뭐 건들지 못하잖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어깨빵. 근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네. 몸이 커지셨잖아요. 그쵸, 뭐 살쪘다는 얘기를 되게 좋게 해주셨는데.
아니 영화 촬영 때문에 찍으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비하인드가 있는데 네. 지금 영화랑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네. 원래는 이 영화의 캐스팅이 뭘로 됐었냐면은 이 영화가 뭐냐면은 이제 농구 영화예요. 원래 잘 나가던 주인공이 다쳐가지고 네. 막 술 마시고 폐악질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부딪히면서 이 주인공을 이제 엄청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거기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나뒹구는데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감독이 그 주인공을 찾아가서 야, 농구 다시 한번 해볼래? 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역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화 못 찍나? 이랬는데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왔는데 주인공 팀의 라이벌 팀의 제 감독 옆에 이제 코치 역으로 잘 어울리시네요. 예, 원래는 그 건장한 역할을 해달라 해서 이제 살을 더 찌워달라, 몸을 더 키워달라 하셨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몸이 그래서 키워져 있는 상태다. 뭐 정확하게 살을 못 뺀 상태다. 스테이션으로 이동했을 때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지역으로 갔을 때 할머니가 착각 사진 찍잖아요. 그거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 약간 동물 신기한 사람 보듯이 내 사진을 탁 찍는 게? 그쵸,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화나는데 사실 그 핀 너무 익숙하다는 듯이 또 꼭 참으면서 가니까. 아 근데 나는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 찍어주는 느낌으로 알아듣고 신기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그냥 찍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그게 기분 나쁜지 잘. 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진짜? 되게 내가 두분 잘못 갈리네. 본 건가? 아니 나는 그렇게 봤다니까. 나도 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익숙한 거면은 들어왔는데 사진이 취미니까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꺼내서 뭐 너 저번에 안 찍었지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그래. 찍어야 정상인데 그 할머니의 반응이 딱 들어왔는데 되게 신기하게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이제 보니까 그런 거 같다 생각해. 저는 근데 요즘에 운전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대학교 안에서 이제 사람들 없을 때 하고 있는데 올리비아가 운전을 계속 못 하잖아요. 두 번째 운전 못 했을 때 진짜 소리내서 웃었어요. 남 일은 아닌데 남 얘기하지 않고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커피 웃겼어. 쏟은 거 진짜 웃기지 않아? 엉덩이에 커피 올리비아 묻어가지고. 캐릭터 너무 귀엽고 얼굴하고 너무 달라서 더 재밌었어. 좀 내가 그런가? 난 너무 현실이입했나? 운전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 그걸 봤을 때 뭐 영화상으로는 뭐 극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쯤 되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 나도 그 생각. 안 돼. 잡으면 안 돼. 이게 가다가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야지 그 엑셀을 밟는다는 게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전방대기 뱀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었을까? 거의 바로 경찰 잡히지. 전방주시 테마에다가. 거기서나 되지. 서울 한복판에서 그랬어 봐. 맞아. 거기 다른 차가 없어서 다행이기도 한데 핀이 계속 그 자기 살려고 뛰어갈 때 너무 안타깝고 귀엽고 근데 귀여우면서 한편으로는 생각 드는 게 그 영화상에서 그 사람은 그걸 제일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 아 역시 내가 작아서 잘 안 보이나? 그래서 더 오히려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피하면서 맞아. 그래 그냥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내가 일상인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사실 안타깝긴 했어. 그래서 결론은 올리비아가 잘못했다. 왜 올리비아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근데 원래 그런 사람 같다고 난 생각했어. 근데 맞아. 오히려 이제 아이를 잃고 나서 힘들어지면서 약간 무미건조해지고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성격은 그런 여잔데 좀 큰 일을 겪고 나서 되게 딱 차단하고 인간관계를 그 모습의 격차도 보여주고 이 핀과의 만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나? 약간 좀 정신이 운전치는 못하는 정신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정신 운전치 못하는 게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의 정신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맞아, 같고 맞아.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성격인 것 같아. 갑자기 미안하다고 밤늦게 남자 집에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술을 먹고 근데 잠든 것도 잠든 건데 네. 집 어지럽히고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 슬픈 얘기가 오면 자기 쳐다보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하고 일어나서는 말도 없이 아니 맞잖아. 아니 근데 아니 팩트잖아. 아니 이거 팩트잖아. 맞잖아. 맞아. 그러고 일어나서 바로 차 타고 갔잖아. 맞아. 나 찾지 마! 이러면서. 근데 더 서러운 건 주인공은 욕조에서 잤어. 그러면 나 그 용조에서 잔게 너무 욕조에서 웃겼는데요. 잤어. 이건 제 문제 아니야? 약간 조금 민폐를 끼치는 캐릭터로 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약간 이 남자한테 오면 다 이렇게 되나 싶었던 게 에밀리 역의 미셸 윌리엄스도 뭐 당하고 나서 얘네 집에 찾아와서 잤잖아. 근데 되게 친구로서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옆에 있고 싶은 그러니까 핀이 그런 느낌인가 그런 봐. 느낌인가 봐. 근데 나는 핀이 그 초반에 나오는 캐릭터가
너무 좋았던 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차별도 당하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조롱도 하고 막 그런 게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냥 혼자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는데 나는 또 반대로 그 조한테 너무 방어하고 여자들을 너무 좀 잘 받아준다는 느낌에 왜 조한을 계속 이렇게 끊어내지? 같은 남자라 정신 그런가? 사나운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런 같아. 거 같았어. 막 들이대고 이런 거 싫어하나 봐. 그래서 나는 핀이 남자하고 여자 조금 차별하는 본능이지 본능. 근데 조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론 나 역시도 내가 핀 같은 상황이 아니고 내가 그냥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 조를 만나서 사실 경계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조를 굉장히 좋게 봤던 거는 애가 편견이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첫 만남에 만나서는 이제 뭐 얘기를 구김살 없이 하고 두 번째 다시 만나서는 뭐 박이랑 같이 맥주 마시러 갈래? 하면서 정말 편견 없이 대하는 걸 보고는 사람 되게 좋다. 근데 이 영화가 또 나는 좀 좋았던 거는 딱 확연하게 보여주지 않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미셸 윌리엄즈도 뭐 애를 가진 거를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얘네 집에 와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 남자가 뭔가 원하는 반응이 안 일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리비아도 남편이랑 통화 내용을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가 어땠을 거라고 좀 상상이 가지는 지점도 나는 조금 와닿긴 했어. 핀의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아까 언니가 생각한 지점이 나는 핀의 행동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처음에 대사도 없고 되게 차분하잖아요. 근데 핀이 그 처음에는 마음을 되게 안 여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끝까지 챙기려는 모습들이 그래서 핀이 처음에 되게 차가워 보이고 막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친구구나. 그래서 저는 그 쓸쓸한 느낌이 초반에 너무 좋았고 뒤로 갈수록 막 올리비아가 막 막아내는데도 가서 챙겨주고 조한테도 다시 연락하고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사실 진짜 오랜만에 집중해서 쭉 본 영화예요. 진짜 와닿았구나. 너무 재밌어서 나한테는 되게 힐링 영화였어. 그 영화를 보고 뭔가 한 가지씩 표현을 한다면 나는 약간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때 만난 친구들은 사실 오래 못 가고 잘 못 터놓고 하는데 이들의 관계가 되게 부러웠어. 맞아. 우정이란 거에 대해서 좀 나이 뭐 인종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친구가 되는 게 되게 따뜻해졌어요. 사실 난 좀 핀에 좀 많이 중점이 맞춰졌다 보니까 본인이 무언가 컴플렉스가 있거나 약점이 있어서 되게 힘든 사람들이 보면은 좀 굉장히 힐링될 영화.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 약점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평상시에 안 좋다고 생각한 단점이 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저희 그럼 평점을 한번 읽어볼게요. 평점 9점이고요. 이런 심심한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9점이고요. 희노애락이 녹아든 영화.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영화를 본 건 처음인 것 같다.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진짜 이거. 일요일 아점 먹기 전에 봤는데 다음 주 평일도 잘 보낼 수 있을 것. 이건 그냥 그 사람 주말 후기 아니에요? 이거? 근데 힐링이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힐링이 됐다. 되게 독특하게 쓰셨네. 근데 다들 평점도 심심하시다. 그니까. 약간 평이해. 다른 거랑 달라. 이분은 5점을 주셨어요.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너무 단조롭고 지루하게 그려진 듯. 이분은 조금 지루했나 보다. 근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어, 솔직하게는. 오늘 스테이션 에이전트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좀 잔잔하면서도 뒤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완성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 아점이든 뭐 주말에 그냥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추천해요. 그리고 꼭 이거는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진짜로 이런 느낌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런 영화에 흥미를 못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예술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을 도전을 하는데 현실의 벽이나 기타 무언가에 힘들어서 뭔가 되게 꿈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게 먼저 이 더 스테이션 에이전트의 주인공인 이제 핀 역을 맡은 이제 피터 딩클리프 이분에 대한 그 일대기 그런 걸 찾아보고 이 영화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왕자의 게임 보신 분들은 저 진짜 찐팬이었거든요. 다 아실 수밖에 없는 배우라. 맞아, 전 처음 봤는데도 너무 흡입력도 있었고. 너무 공감됐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